영화를 내 삶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극적인 순간 같은 것은 내 어린 날들에 없었다. 그렇지만 영화는 내게 정확히 찾아왔고 나는 그런 영화와 오랜 세월 곡진하게 동행했다. 나는 삶을 살고 영화로 삶을 다시 한번 산다. 나는 영화를 만져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네, 예, 이동진 평론가의 본인 소개 부분을 좀 읽어드렸어요. 네. 이게 이 책의 작가의 말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말이거든요. 네, 참 감성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글을 정말 잘 쓰세요. 네. 자기 소개가 더 필요하지 않은 분이시니까 네. 나는 영화를 만져보고 싶다. 이렇게 쓰셨네요. 네. 아, 오늘 이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이동진 평론가의 평론집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3권이 준비되어 있고요. 진짜요? 네. 야, 이 이 책이 책이 되게 비싼 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소장 가치가 있는 두께가 책이거든요. 이래요. 39,000원 네. 야, 그리고 208개의 영화평이 담겨져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 드릴까요? 이 책은 선물. 저한테 일단 하나 주세요. 네. 저희 하나씩 가두면 안 될까? 있잖아. 왜 또 욕심 부려요? 아니, 두 권 있으면 간지날 것 같아서. 한 권은 소장용, 한 권은 갖고 다니는 부치용. 거. 부치용. 있어 보이잖아 일단. 갖고 다니는 거. 네네. 네. 네. 어떤 분들 드리면 좋을까요? 오늘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거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구독해주시고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다독다독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이동진 평론가의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좀 이렇게 링크 걸어주신 분들 네. 링크 붙여주시면은 당첨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영화 이야기, 네. 이동진 작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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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같이 나와서 얘기했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네. 네. 근데 요즘에 조금 쉬어가시는 느낌으로 사실 빨간색 방도 그렇죠. 문을 닫았고 최근 한 2년, 3년 동안에 정말 바쁘셨던 것 같아요. TV에도 네. 많이 나오시고 제가 그리고 이제 GV 가끔 가는데 GV 때도 좀 GV에서 본 적도 있으세요? 이분 GV는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압구정동 CGV에서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압구정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또 최근 개인 작업실을 여셨대요. 그래서 그렇죠. 파이 아키아라는 그런 작업실 열었는데 굉장히 막 평수도 크고 거기서 그냥 계신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조금 유튜브 세대로 뭔가 영화평도 좀 넘어가야 하고 막 이런 시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가다듬으면서 어떻게 이어갈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방구석 1열인가? 네네. 그런 이제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좀 트렌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도 좀 트렌드가 밀린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워낙 말씀도 잘하시지만 그런 이제 오프라인 이런 문화에 대한 또 그런 또 향수 같은 게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무실 열었던 게 어떤 의미일 거냐 같으면 네. 책이 진짜 많으세요. 그쵸. 빨간 책방을 제가 맞아요. 한 편도 빠지고 다 들었는데 아, 정말요? 한 28,000권이 되신대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렇게 도서 목록이 있으신데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집에 포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 이런 좀 도서, 그러니까 이런 책이랑 또 이번 또 음악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또 CD라든지 LP판 이런 것들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아마 그런 공간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문화 공간을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이렇게 진중하게 책을 골라서 구입하지만 일단 구입한 책이 시리즈로 나오면 그거를 다 사지 않으면 못 베기는 성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더 소장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진 독서법이란 책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라는 책. 글을 되게 잘 쓰세요, 일단. 그렇죠. 네. 뭐 평론하시면서 말씀뿐만 아니라 글을 정말 되게 맛깔나게 네. 가끔가다 어려운 단어를 쓰셔서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게 하셔서 그렇지. 네네. 글은 뭐 기본적으로 엄청 잘 쓰시죠. 근데 영화 평론가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평론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좀 대중적인 평론가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게 잘 풀어 써주는 평론가라는 평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네. 이제 문화부 기자였는데 그때부터 유명해지신 거거든요. 90년대 이제 후반부터 해서 2000년 초반까지 한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시고 나와서 이제 개인 이제 사업을 하시기 시작한 것들이죠. 네. 이동진이라는 브랜드를 다 갖고
그때 썼던 영화 평론들도 담겨져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이분이 인지도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하고 좀 다른 평론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영화인데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글이 쉽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상수 영화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재밌게 보세요. 어떤 것은 재밌게 보고 어떤 것은 좀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바로 홍상수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상수 영화를 원래 재밌게 봤었었는데 일반 대중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그게 왜 좋은 영화고 왜 재밌는 영화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남자 나와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속 좁은 남자들 나와서 여자들한테 치근덕거리다가 끝나는 영화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딱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홍상수 영화에 대한 평가를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대중들한테 알기 쉽게 했던 게 이동진 작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무조건 상을 타는데 정작 한국 관객들은 저게 왜 상을 타야 되는 영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작품의 예술 세계랑 대중적인 세계를 좀 가깝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게 아마 이동진 평론의 가장 좀 장점이 아니었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책이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라는 이 책이 94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 평론가의 20년간의 그런 평론이 다 모여 있는 책이에요. 몇 권 더 추가했으면 1000페이지 될 수 있을 1000페이지. 텐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네 갑자기. 두껍긴 하지만. 그래서 208개의 영화가 기재되어 있고요. 네. 추천사로 박찬욱 감독님과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추천사를 남겨주셨어요. 현역 중에서 제일 박찬욱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세요. 네, 일본에서는. 네. 제가 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추천사를 그동안 부탁한 적이 거의 없었대요. 근데 이 책에는 추천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고 이제 이 사랑하는 두 감독의 추천사를 받았으니 더 이상의 추천사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찬욱 감독님이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고 추천하시는지 한번 읽어봐 볼게요. 네. 박찬욱 영화 감독. 20년 동안 쓴 글을 모았다니 이 책에 한 인생이 담겼겠다. 그전에도 이동진은 살았겠지만 그 삶조차 이런 글들을 쓰기 위한 준비에 받쳐지지 않았겠나. 그가 본 영화, 읽은 책, 들은 음악, 만난 사람, 마신 술, 그의 사랑과 투쟁. 이 책은 시네마테크에서 큰맘 먹고 개최한 한 감독의 거대한 회고전 비슷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영화 비평가에 비해 문학 비평가는 얼마나 안락한 직업인가. 글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가 이미 글이니 말이다. 소리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창작품을 글 또는 말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란 고될 뿐 아니라 믿음직해지기 어렵다. 그러나 긴 세월 언제나 시류에 휘둘리기는커녕 일관되게 소신을 지키고 스스로 정한 높은 기준을 유지해 왔기에 이동진은 하나의 매체 또는 기관이 되었다. 그가 추천하는 영화를 함께 보고 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눠본 관객에게 이동진은 차라리 일종의 영화관이다. 장소가 어디가 됐건 이동진과 관객이 만나면 거기는 그냥 이동진 시네마테크다. 영화 감독이 되어 좋은 점을 말하자면 이런 게 있다. 특정 영화관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내 영화로 테스트하면 소리와 영상이 정확하게 재현되는지 정확하게 안다. 내 영화를 다룬 글을 읽으면 그 필자의 실력을 금방 안다. 비판이든 칭찬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의미에서 독자, 관객 여러분, 이동진 극장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저희의 느낌도 여기에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박찬욱 감독 글 잘 쓰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동진 님도 잘 쓰지만 박찬욱 감독이 더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이분이 쓴 책이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2개가 있는데 네. 몽타주라는 책이랑 오마주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네. 한번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박찬욱 감독은 책을 진짜 많이 읽은 사람이고 그쵸. 영화를 진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네. 영화를 잘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글을 정말 잘 써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아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초대 한번 할까요? 아마 이동진 작가보다 더 협의하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서로 두 분이 되게 서로를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보면 이 영화 중에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 유명한 게 올드보이 있잖아요. 예. 그 영화의 평론도 담겨 있거든요. 책에 맞습니다. 보면. 네, 박쥐도 있고, 네. 예, 그렇죠. 여기에도 되게 박찬욱 감독님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후해요.
네, 되게 좋게 해주셨고. 이동진 작가가 네. 이런 유명한 감독들을 인터뷰한 책도 있어요. 되게 따로요? 예,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박진욱 감독 편이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홍상수 감독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별 5개를 거의 안 줘요. 이동진 작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 외국 영화를 더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조금 한국 영화는 시스템적으로 만점을 주기에 조금 이제 어떻게 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한 건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105점을 맞은 몇 명 안 되는 감독 중에 하나가 박찬욱이거든요. 네. 그런 애정도 담겨 있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영화는 2번 시작된다. 첫 영화가 뭘까? 네네. 되게 그 전에. 네네. 이 보면 이제 박찬욱 감독하고 고레이다 히로까지 감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동진 작가가 가장 한국에서 신뢰하는 감독이 박찬욱이고 일본에서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고레이다 히로까지고요. 미국 영화에서는 누굴 것 같으세요? 크리스토퍼 놀란? 맞습니다. 별 제일 별 5개를 줬고 거의 모든 영화를 다 별 4개 이상 줬거든요. 네. 네. 저도 근데 좋아해요. 왜 네. 추천사가 빠졌을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거죠. 이 두 분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작가님. 네. 듣지 마세요, 이 방송. 진짜. 네. 그리고 재밌는 네. 게 이렇게 굿즈 소개. 이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네. 언박싱이야? 이 책에 보면은 책갈피겠죠? 책갈피처럼 약간 거의 이게 플라스틱 필름인 것 영화 같아요. 필름 필름을 이렇게 이미지한 재생될 거죠. 때. 네. 근데 이게 영화 역사의 처음 영상 아닌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활동 사진이라고 했던. 네네. 그러니까 활동 사진 중에 가장 테스트됐던 가장 첫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리는 영상. 네. 영화의 첫 시작인 거죠. 네. 네. 이게 영화는 2번 시작된다라는 제목도 이유가 있죠. 네. 네. 이게 무슨 작가의 이유? 말 첫 번째 말이 있죠. 네. 여기 작가의 말에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네. 영화는 2번 시작된다. 처음 한 번은 극장 안에서, 그 다음 한 번은 극장 밖에서. 처음 시작할 때 관객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영화가 펼쳐내는 미지의 전경을 그저 겪는다. 만든 이가 보여주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장면 장면이 일으키는 감정에 잠기고 생각에 몰두하다가도 그 순간조차 영화가 어느새 저만큼 훌쩍 흘러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허겁지겁 뒤쫓아온다. 2번째 시작되면 사뭇 다르다. 이제 그는 그 영화를 불러낸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그 영화에 빠져들어서 사실 생각하고 그런 게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들만 하면 또 다음 장면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그 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데 영화가 끝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거나 또 이분은 특별히 평론가시니까 이 영화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라고 더 깊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두운 극장 안에서도 메모지를 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분이랑 한 번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너무 신기해서 네네. 뒤에서 봤는데 메모지가 A4지 있잖아요. 네. 백지. 수첩이 아니라 A4지예요, 그냥. 커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연필로 막 쓰시더라고요. 네네. 되게 신기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극장에 테이블이 좋아가지고 쓰기 더 좋으실 거예요. 그때 감흥을 놓치면 네. 또 잊어버리고 까먹으니까. 근데 저도 명대사, 그때 또 저 대사 쓰나 보다. 진짜 너무 좋다 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온라인으로 찾아봐야지, 맞다, 저 대사였어.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이야기와 말들이 지나가니까. 근데 가끔 이동진 작가처럼 종이와 연필을 펜을 가져가서 영화가 이렇게 뭐라고 할 때 저 말 너무 좋다 이렇게 혹은 뭐 이름도 기억 안 나잖아요. 보고 나오면 뭐 지금 혹시 기억나는 명대사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런 질문 하지 마. 있어요? 뭐 묻고 떠블로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 다시 네. 재조명되는 명대사. 네. 타짜의 대사죠. 최동훈 감독. 네. 네. 그런 대사들. 하여튼 뭐 그런 명대사 가지고도 정말 온갖 패러디들 나오면서 네. 또 회자되고 하는 게 참 그런 게 또 영화의 매력 중에 하나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거. 전 항상 나 미대 나온 여자야. 동작 그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화는 2번 시작된다. 내 마음 속에서, 내 머릿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그렇게 2번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책을 읽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이동진 작가님이 정말 워낙 옛날부터 해오셨고요. 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또 글로 옮기는 일을 계속 20년간 해오신 건데요. 저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이게 어떤 느낌이고 또 이런 뭔가 기원이랄까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잘 펼쳐내고 싶은데 이게 글로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트레이닝을 20년간 해 오시니까 이제는 정말 신급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문학가가 되고 싶었대요.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이제 문학 동아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심지어는 군대 가서 군대에서도 글 쓰는 동아리, 책 읽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카츄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글에 대한 일단은 기본적인 니즈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영화에 대한 평론을 쓰다 보니까 네. 그 글쓰기 재능이 영화 평론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영화 이전에 글 쓰는 준비가 돼 있던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도 쓰고 싶은 책이 한 20권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음. 영화에 관한 책 10권 정도, 영화 이외의 이야기 한 10권 정도가 뭐 제목과 목차까지 정해진 것도 있고 머릿속에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분이 영화 평론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조금 나쁜 평가를 받은 감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그러면 한번 영화 만들어 봐라. 네가 시나리오 써봐라. 그래서 이분이 진짜 시나리오를 몇 번 써봤대요. 그래요? 예, 근데 그냥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완성된 게 있는데 자기가 봐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소설도 쓴 적이 있으세요, 이분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만들고 창작하고 영화로 보여지게 하는 능력이 따로 있는 거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는 것들이고, 네. 그게 아마 이제 평론가들의 아마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어렵게 영화 평론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읽기 좋고 또 그 영화의 뭐 진술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에서는 조금 더 평론답게 평론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좀 어차피 영화라는 건 대중적인 그런 산업이고 네, 그런 평론을 꼭 그렇게 진지하게 해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평가들은요, 그 평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일단 글로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 글을 읽는 그 독자들이 평가를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걸 왜 평가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을 쓰면 그게 제일 좋은 작가인 거잖아요. 이게 대중적이든 예술적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잊어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시기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어떤 영화들을 200개 영화를 어떻게 셀렉하셨을까? 지금까지 본 영화만 해도 뭐 4,000편인가? 정확치 않은데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의 영화를 또 지금도 거의 하루에 뭐 2편 정도는 보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그 양의 영화 중에 어떤 영화를 셀렉해서 이 책에 넣었나, 어떤 기준인가 궁금해 하시는데 명작만 모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은 건 아니고 이렇게 넣고 싶은 걸 넣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평가가 네. 안 좋은 것들도 몇 개 들긴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마 이제 기사를 썼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다음 같은 데다가 기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양질의 글이 됐던 것들만 모으신 것 같아요. 그쵸. 책에 네. 담을 만한. 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가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를 평가하는 평이 괜찮았다면 예. 그리고 이제 그 영화 평가가 있잖아요. 별점 네, 평가.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동진이 평가한 별점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 거 늘 평점을 보거든요. 네. 저랑 같은지 안 보는지. 그러니까 제가 일단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 평점을 봐요. 네. 제 생각에 똑같은지 나쁜지. 근데 그걸 어디서 보냐면요. 왓챠라고 하는 네. 어플이 있어요. 네, 네. 이분이 한 3,800개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4,000개 그쵸. 가까운 영화를 본 거에 대해서 거의 다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한 줄 평, 별점 다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또 팁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좀 팁도 드립니다. 그 이동진 작가가 별 5개를 준 영화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우리도 사랑일까, 안티크라이스트, 늑대아이, 빅피쉬, 업, 레볼루셔너리 로드, 칠드런 오브 맨, 마더, 맞아. 조디악,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퍼스널 쇼퍼, 반지의 제왕, 왕의 기환, 피아니스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지구 최후의 밤, 폭스캐쳐, 로제타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2개 봤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냐면 남편이랑 항상 이제 VOD를 볼까, 애들 재워놓고 이제 주말에 VOD를 볼까 할 때
뭘 볼지 영화 취향도 너무 다르고 실패할까봐 엄청 한 20분을 헤매요 리모컨으로. 그냥 보면 되지 뭘 실패하면 어때서요? 근데 정말 이렇게 같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네.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를 찾기 위해서 엄청 힘들게 헤매이거든요. 네네. 그럴 때 정말 길잡이가 되줄 거실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네. 네, 이 평 봤는데 이거 되게 궁금해 한번 보자. 네. 네,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별 5개를 줬다고 해서 재미가 만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한 80%는 재미있어요. 네. 20%는 제가 영화를 진짜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 제가 봐도 재미없는 영화가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좀 말씀하신 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평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성이 있으니까. 네. 참 노사님 말씀 듣고 보니 아내가 좋아할 것 같네요. 가끔 제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제안해요. 이거 볼까? 그래서 보자 해놓고 틀어놓고 거실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늘 끝나고 나서 한마디 해요. 아유, 꼭 이런 거 고르냐? 그러면서 이 책을 주고 당신이 골라 앞으로는 그래야겠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평가를 하는 거야.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네. 이건 이런 의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아마 당신은 이걸 놓친 것 같아. 다른 의미로 보이지? 뭐 이렇게 좀 지적으로. 네. 제가 네. 이동진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정말 3권 정도의 책 분량인 이 책의 첫 영화는 기생충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네. 정말 여기서 모든 평론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기생충은 정말 정성스럽게 엄청난 페이지를 할애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를 기생충을 보긴 했는데 이게 이런 의미였나라는 거를 이 이동진 평론가의 평론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생충 같은 영화,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나면 저는 되게 후기 같은 거 많이 찾아서 읽거든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지? 네네. 내가 느낀 부분을 같이 느꼈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이런 것도 느꼈고 이 디테일이 우리 애가 그린 그림이에요. 막 이러고 보여주는데 그게 알고 보면 지하에 살고 있던 그분의 얼굴을 사실 그린 거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까지. 그리고 나중엔 저는 그것도 샀거든요. 봉준호 감독이 이 책 기생충 각본집이랑 그다음에 뭐라 그러지? 콘티. 콘티를 그려내신 그것까지 저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창작의 비밀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봉준호 감독이 정말 각본 쓰고 머릿속에 모든 게 있었다고 해서 봉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정말 잘 그리고 그냥 화가로 데뷔해도 되겠더라고요. 네. 그만큼 디테일하게 그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카메라 워킹부터 뭐 세트부터 뭐 정말 다 디테일하게 했었고, 그리고 진짜 반지하 집에서 날만한 그런 냄새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들이 더 생생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고, 왜 처음에 그 장면 나오잖아요. 와이파이 찾는 장면부터 나와서. 네. 처음에 시작이 이제 기생충 딱 타이틀 뜨고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카메라 워킹이 점점 내려가고, 그러니까 계속 하강하는 이미지. 네. 근데 그 화장실 구조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위로 올라선 그 변기 있잖아요. 제일 높은 곳에 그런 위치해 것까지 있어요. 이미 디테일하게 계획을 해 놓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와 대단하다 정말. 네. 그러니까 상류층과 하류층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성균의 집 진짜 아마 스타트업 굉장히 큰 스타트업 대표이사로 나오는데 네. 그 집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 이렇게 대비하면서 되게 네. 재밌게 표현했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는 세 가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송강호네 집, 그렇죠. 이성균네 집, 그리고 문광 아줌마.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스포일러가 될 네. 텐데 또 하나의 가족이 또 나오잖아요. 네. 세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저희 영화 얘기할 때 스포일러 상관없죠? 기생충 다 보시지 않았을까요? 다 봤으니까. 네. 네. 그래도 좀 안내를 드리자면 네. 스포일러 대방출 결론까지 다 얘기할 거니까. 결론도 다 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사람 뎁다 많이 죽어요. 네. 스릴러 영화일 수도 있다. 네. 네. 안 보신 분들은 네. 보시고 방송을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동진 작가님은 이제 봉준호의 영화들에는 변곡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영화도 그냥 처음에는 그 두 가족의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엄청 비 오고 캠핑 간 날, 조유정의 가족이 캠핑 간 날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이제 그 집의 주인처럼 송강호 가족이 행세를 하면서 막 널브러져 있는데 맛있는 걸 먹으면서 갑자기 띵동 하는 순간 변곡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제가 진짜 제 인생 영화랄까? 거기에 살인의 추억도 저는 이렇게 꼽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봉준호 네, 감독 영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디테일하고 저도 이제 영화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인상적이고 장면 하나하나가 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나는 그런 대사들도 영화인데요. 그렇고 연기들 너무 좋았고 시나리오도 완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본 소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랑 또 완전 다른 얘기로 풀어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화성 연쇄 사건 때문에 화성에서는 싫어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화가 많이 회자가 돼가지고 네. 싫어했다라고는 하는데 최근에 진범 잡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참 놀라운 또 어떻게 보면 오마주가. 근데 이 영화 대단한 게 그런 진범이 밝혀졌으면 좀 영화가 우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영화를 잘못 예. 만들었다면. 근데 약간 여지를 남겨놓고 열어둠으로써 진범이 잡혀도 그 영화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범이 밝혀졌을 때. 저는 그냥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감독 한 명 꼽으라고 그러면 좀 봉준호예요. 제일 위대한 감독이고. 네.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이 다 다른 얘기고 이게 이제 뭐 스케일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있지만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생충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본 다음에 이제 만세를 불렀어요. 고마워서 한국 영화도 저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네. 딴이나 다를까 그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 그 대상 받은 거죠. 그 처음이거든요. 한국 영화 받은 것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개봉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상영관이 점점 확대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봐도 충분히 재밌을 만한 세계 공통적인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거죠. 영화를 네. 보는. 예. 근데 저는 되게 대중적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하면 되게 이제 예술적으로 멋진 영화를 만들었겠지 그게 아니고 대중이 봐도 누구나 내가 이선균의 집에 속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송강호의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송강호 계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씁쓸해하면서 그 냄새가 뭐지? 나한테서 그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씁쓸해하는 분들도 많았다.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반지하 같은 데 가면 습기가 안 빠지기 때문에 듭니다. 살짝 물 먹은 곰팡이 냄새예요. 이게. 네. 곰팡이. 그런 네 냄새인 것들이죠. 네. 맞아요. 아무튼 네. 이 봉준호 영화는 계속 재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준호는 예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그 대중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인기 좀 선호도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았었거든요. 네. 괴물이라는 영화가 한동안 1등이 그러니까 그 명랑이라는 영화 나오기 전까지는 1,400만 원 굉장히 오랫동안 1등했어요. 거의 10여 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는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인 네. 것들이죠. 그리고 이 이동진 기자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에 짜파구리라는 그, 네. 그 의미까지. 채끝살을 넣은 짜파구리를 끓여달라. 이거 자체도 새 가족의 네. 이야기. 그러니까 짜파게티와 뭐죠? 너구리. 네. 그리고 그걸 섞는데 거기에 한우 채끝살을 넣어달라라고 네. 조효정이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자체도 이 뜻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러네. 재밌네. 이런 시선도. 그러면서 이렇게 네 이동진 작가 역시도 되게 이동진 작가, 이동진 기자, 이동진 평론가들 계속 나오는데 이동진 합시다. 이동진 님도 네. 그런 봉준호 감독처럼 굉장히 대중적인 글쓰기를 웰메이드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괜히 읽고 있으면은 저도 조금 지적인 수준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을 또 들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아마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이게 이런 의미야라고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털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알 수 있잖아요. 뭐 짜파구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영화 그 유튜브도 많이 나오는데 네. 기생충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 풀어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짜파구리의 한우 채끝살을 들어보셨어요? 맛있겠네요. 어디 그거 파는 데 맛있어요. 없나? 예. 네, 우리 파는 데는 없어. 점심으로 그거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네. 이거 메뉴 한번 개발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기생충 평론 보면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하층민과 하층민의 어떤 대결, 네. 그들 사이의 어떤 경쟁, 다툼 이거에 대한 어떤 조망이 되게 잘 담겨 있잖아요. 평론 자체에. 그렇죠. 되게 보면서 되게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네.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에서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되게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니까 되게 좀 그런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되게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네.
가 되게 좀 지금 드리머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음. 그대로 그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네. 불편하고 찝찝하고 기분 좋지 않은 것들을 네. 그렇게 그냥 똑같이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제3의 가족 같은 경우는 그런 네. 모습들을 진짜 그래서 천재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서 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좋은 예술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받는 영화들 보면요. 다 찝찝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인간의 어떻게 본능일 수도 있고 다 천사처럼 착한 사람만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오히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 이후부터는 다 모든 작품들이 다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선징악 이런 것들은 다 고전 소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좀 어떻게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장르 빼고는 대부분 네. 다 아마 비극이라든지 찝찝하든지 아마 좀 아쉬움으로 끝나는 작품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더 예. 찝찝한 이유가 그게 음. 현실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적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네. 예, 너무 너무 잘 만든. 뭐 이런 거를 그려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조선일보 시절 기사 썼던 것부터 시내 21 그리고 이동진의 영화 풍경 그리고 이동진의 어바웃 시네마의 연재한 글 그리고 언제나 영화처럼 그 블로그 있으시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올린 모든 글을 모았는데 더 이 책을 위해서 추가로 쓴 그 비평은 기생충, 아사코, 언브레이커블 23 아이덴티티, 글래스, 버닝 이렇게 새로 써서 넣으셨다고 해요. 어쩐지 더 길더라. 예, 그래서 더 음.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기생충은 읽어보면은 기생충 자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 자체에 대한 평을 그렇죠. 예,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더라든지 다른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라든지. 지금 네. 플란다스의 개는 이제 데뷔작이고 지금 마더 같은 경우는 별 5개를 받은 봉준호 네, 유일한 영화고요. 기생충은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별을 4개 반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더가 더 높은 평을 받은 것들이죠. 그런 얘기도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네. 마더도 진짜. 예, 근데 그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저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즐기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마더도 되게 불편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남자를 누명 씌워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한 거니까 김혜자라는 그 놀라운 연기력을 가진 캐릭터를 네.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기생충보다도 그게 더 찝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완전 진짜 나쁜 짓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얘기들을 정말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너는 엄마도 없니? 막 이런 막 그 장면들이 막 그 대사 진짜 너무 죽이는 죽이는 대사 중에 어, 하나였습니다. 이게 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연기를 잘했고 일단 그리고 그런 엄마의 어떤 부모의 감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나쁜 짓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네. 참 그런 게 되게 너무 좀 노골적이야. 너무 불편해.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근데 그게 현실이고 참 여러 가지 되게 좀 보면 볼수록 되게 잘 만든 영화인데 보기 좀 힘들어요. 사실 전 이런 영화들 그래서 맞아요. 좋아하진 않아. 개인적으로는. 로맨틱 코미디만 보세요. 저는 SF 좋아합니다. SF. SF. 판타지. 저는 이런 불편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그래서 좀 이런 영화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약간 사회가 일그러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같이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작품 또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기생충은 이동 작가가 어떻게 한 줄 평을 했냐면은 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절한 계급 우화라고 네.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됐잖아요. 그 평이 명징과 직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뜻도 모르면 어떡하냐 이제. 아니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정도면 그 뭐. 느낌적인 느낌 무슨 네. 뜻이에요? 나 모르겠어 아직도. 알면서 왜 그래? 모르겠어. 나. 근데 이게 한 줄에 다 이렇게 함축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한자어가 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렇게 1부에서는 약간 한국 영화 영화들, 얘기를 해보고 묻고 더블로가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요즘 최고의 인기. 묻고 더블로가.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게 인기인지. 그게 요즘 유튜브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누가 편집을 해서 기가 막히게 올렸고 그게 네. 빵 뜬 거죠. 음. 네, 이게 완전 조연이었잖아요. 여기 주연도 아니고. 네네. 네, 그분이 네. CF를 8개인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고마워야겠네. 처음에 그 빵 그렇죠. 터트려준 분한테. 네. 그렇죠? 타짜는 2006년도 영화고 최동원 감독. 이분이 진짜 대중적인 영화죠. 네. 상은 하나도 못 타요. 근데 이제 워낙 흥행은 이분이 났다면 무조건 흥행 기록 다 깨. 네. 그런 영화죠.
근데 타짜 2도 이 감독님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강영철 감독이라는 분이 만들었고요. 네. 타짜 3까지 나왔는데 네. 뭐 2나 3하고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았죠. 타짜 1은 제가 봐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그 영화 사상 가장 철저한 오락 영화로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냥 사람들이 쥐었다 폈다 하면서 네. 모든 캐릭터가 다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작품이에요. 저는 봤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생생하게. 네. 영화가 많이 흐려져요. 보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 장면과 그 막 디테일까지 남아있고 타짜도 그런 인상적인 장면들이 남아있긴 한데 다시 네. 한번 보고 싶어요. 거의 모든 장면이 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 생각나고 그러니까 한 번만 봤는데도 대사가 다 기억나. 너무 그러니까 강조를 잘한 거죠 이게. 네. 그런 부분들. 그 연기력도 너무 뛰어났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평론을 보면서 네. 배우 김윤석 배우가 네. 여기에서 거의 무명 시절에 타짜에 처음 나왔다라고 평론이 돼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랬었구나. 지금 그때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이. 네, 연극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송강호하고 거의 비슷한 동기일 거고요. 네. 부산에서 연극하다가 이제 올라오신 분들 지금 음. 대부분 다 연극판에서 오셨던 분들 지금 이제 영화판을 다 이끌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김윤석. 아마 아귀. 지금 보시는 거랑 그때 보시는 게 느낌이 달랐던 게 진짜 아귀로 나왔던 김윤석 같은 경우 그전에 진짜 거의 몰랐어요. 저는 이제 조연으로 몇 번 나온 영화 봤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했냐면은 무서웠어요. 진짜 저 사람은 원래 깡패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김윤석이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보면은 다른 느낌이 있을 텐데 타짜가 개봉됐을 때 김윤석은 거의 무명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나오면은 그냥. 맞아. 예, 몇 점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네. 목소리가 너무 좋고 한번 딱 밑으로 깔면 그 아우라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승우가 주인공인데 조승우 연기 정말 잘했거든요. 고니고니.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묻혀. 다 잘한 거죠, 결국은. 예.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맞아요. 잠깐 등장하는 너무 인물들이 평경장 거기 이제 백윤식 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광렬, 네. 그 유해진 네. 이걸로 떴잖아요. 이걸 완전 뜬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애드립이었대요. 시작에 떠드는 거. 예. 김혜수는 연기를 잘했다기보다도 대사가 감칠만 있었죠. 아까 네. 이대 나온 여자. 그리고 이제 김혜수 씨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되게 우아한 느낌이었는데 약간의 그런 상스러움이랄까? 네네. 그런 장면 하니까 되게 의외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그 육감적인 몸매로 자꾸 그런 이렇게 자세로 앉고 막 이러니까 시선이 자꾸 그리고 가고. 이제 올 루드로 나오잖아요. 제가 김혜수 작가 배우가 나온 19금 영화가 몇 개 있는데 얼굴 없는 제일 야했어 이게. 네. 제일 야했던 것 같아요. 몇 장면 딱 한 장면인데도. 타짜가 또 다시 역주행하겠는데. 근데 뭐 워낙 많이들 봐서. 저도 진짜 네. 다시 보고 싶어요. 네. 완벽한 오락 영화 중에 하나였다. 네. 네. 또 오락 영화 중에 하나 부산행 얘기 좀 해볼까요? 오락 영화예요? 재난 영화 아니야? 재밌잖아. 아 오락 영화구나 이게. 아, 이런 좀비 영화 오락 영화 아니에요? 아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저 정확하게 뭐. 장르가 뭐지? 재난 아니, 뭐, 영화인가? 그냥 뭐 좀비 예술 영화죠, 좀비 그러니까 영화. 뭐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평가받는 영화 아니면 다 대중 영화, 오락 영화 그치.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부산 오락 영화 맞고요. 이게 예술적으로 평가받을 영화는 아니죠, 당연히. 아 네. 네네. 아 그렇게 두 개로 그러면 그렇죠. 대한민국 좀비 영화 중에서는 최고 흥행작이고 네. 제일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 막 휘휘 적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리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영화였고요. 네. 저는 이 부산행에서 되게 좀 인상 깊은 몇몇 장면들 떠오르는 게 그렇게 좀비가 이제 됐잖아요. 네. 그리고 칸이 나뉘었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칸, 좀비들과 같이 있는 칸. 그러면서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배제하려고 하고 네네.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몇몇 네. 나와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위기가 닥치면 나는 과연 어떨까? 막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하면서 나도 다르지 않을 거야. 그치, 내 가족밖에 안 챙길 수 있겠지. 아니, 내 새끼가 만약에 같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저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좀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치, 우리가 히어로가 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동진 씨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한 줄 평인데 네. 열어주지 않는 문의 공포. 넘치는 에너지와 호쾌한 스피드를 만끽하고도 결국 남은 것은 처연함이라는 평가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열어주지 않는 문의 공포.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좀비 영화에서의 진정한 갈등과 대립은 감염된 좀비와 감염되지 않은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장르가 진짜 무서운 것은 그들과 우리들을 나눠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둘로 나눈 후 그 사이에 거울과 채찍을 놓아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뒤에 조금 더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석에 처참할 정도로 이기적인 몸부림보다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고 노숙자를 겨냥해 처음 본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려 드는 흔해 빠진 그의 훈계가 더 끔찍하다. 그리고 용석의 맹목적 선동보다는 그 선동에 편승해 일말의 죄책감을 감춘 채 타인을 거리낌 없이 밀어내려 말을 얻는 익명의 승객 하나하나의 고함이 더 끔찍하다. 네. 맞아요. 저희 이 부분이 되게 그러네요. 공감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좀 공포의 좀 어떤 극대함을 좀 막 만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다음에 좀비 엑스트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나 너무 잘할 수 있거든요. 분장하고.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제 팔 좀 보세요. 뭐야 이거. 그래서 마동석이 우리 되게 마블리가 잘 너무 유연하게 태어나갖고 잘 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불러주세요. 예, 어떤 부산행은 되게 재밌게 봤던 이게 원작이 있고 이것도 이전에 만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이제 후속작이라고. 만화가 있어요, 원작.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심은경이 이제 최초의 좀비잖아요. 여기서 나온. 맞아요. 심은경이 좀비가 된 그 장면이 나오는 만화가 있어요. 네,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 감독이었어요, 원래. 출신 자체가. 아무튼 부산행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영화는 재밌어요. 재난 비슷한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동진의 평가는 별 3개. 13개. 보통 평가 정도 했죠. 네. 약간 일반적인 대중 영화다 이런 그렇죠, 평가를 해주. 근데 이동진 작가님 별 3개 정도도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니 보통 이상이 된 거고요. 네. 그 혹시 저 평론가 중에 박평식이라고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항상 이동진, 박평식이 제일 화제가 되는데 이제 이동진은 이제 이렇게 좀 종합적인 평가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거. 박평식은 평가가 짜기로 낮은 점수를 주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3점이 거의 만점이에요. 대부분 1.5, 2 이거 이상 주질 않아요. 그분은 1.1 뭐 이렇게로 나누고 싶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동진 평점보다 박평식 씨 평점을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3개 받았으면 야, 너 성공했구나 막 이렇게 이런 분이. 이 짠 분이 얼마나 주셨을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맞죠. 이동진 작가도 그 부분이 아쉬웠을 텐데 정말 완벽하고 재밌는데 뒷부분이 심파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 문학이나 현대 작품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좀 그런 뭐랄까 좀 독자들한테 판단할 여지를 줘야 되는데 심파로 그냥 끝나고 권선징악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게 좀 조금 아쉬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드리민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님까지는 되게 좋았었는데 그것들을 좀 현대식으로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뒷부분은 그냥 권선징악으로 끝나버렸어요. 얘는 나쁜 놈, 얘는 좋은 사람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예. 마음이 편하더라고 전지. 그리고 좀 제가 촌스러운 관계. 혹시 공유 좋아해요? 저 좋아해요. 공유가 우는 연기를 못해요. 몰입이 좀 안 됐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었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 막판에 심파로 가는데 조금 방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 영화들 한 4편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더 많은 영화들에 대한 평론들이 다 담겨 있고 208개라니까요. 제가 못 본 영화가 너무 수두룩빽빽해서 그렇죠. 부럽습니다. 볼만한 영화 많이 나왔어요. 안 본 눈 삽니까? 네. 또 앞으로도 영화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테니까.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영화 감독님들이 과거나 왜냐면 이제 워낙 좋은 영화들을 많이 보고 컸기 때문에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예전에 좀 우리나라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감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소설도 많이 보고 좋은 영화를 많이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창작색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다 심파잖아요. 그냥 주제가 있고 그냥 찍어내는 거였었는데 권선징악이고 지금은 다 차별화가 돼 있어서 네. 장르도 되게 다양해지고 좀 되게 요즘 영화들은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올해 정말 기뻤던 일 중 하나가 기생충이 황금종려상 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도 기뻤고요. 또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뭐 BTS와 봉준호가 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우리 문화 뭐 영화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평론가가 있기에 또 이런 산업도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2부에서 네, 영화는 2번 시작된다. 이동진 평론가의 평론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여러분 댓글과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선물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선물 드리기로 했죠. 오디오 클립에 여러분이 다독다독을 추천해 주신 링크를 올려주시면 3분을 골라서 이 두꺼운 200편의 영화가 담긴 네.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소장같이 각이에요, 이건. 완전히. 정말요? 예, 네. 진짜. 거실에 굉장히- 꽂아놨는데 네. 간지납니다. 네. 그리고 절대 이거 헌책방에 안 팔 것 같아.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출판사나 이동진 작가님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책이 많이 그렇죠. 팔려서 깜짝 놀랐다고 이런 책은 하더라고요. 1세만 넘어도 성공한 거거든요. 네. 1세가 벌써 거의 첫 주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같은 작가로서 부럽습니다. 부러워하실 뭐 예.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4만 원짜리인데 이거 1세면 하긴- 얼마야? 이거 하긴 진짜. 이게 접근이 어렵긴 해요. 책 가격이. 세권 가격이야. 네, 그럼 이렇게 1부 한국 영화편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좀 외화 위주로 또 이야기 네. 나누도록 하고요. 외화가 훨씬 더 많죠. 네, 저희 다음 주 책 네, 다음 주 책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의 책입니다. 네, 네. 습관 한번 얘기해보죠. 그러면 오늘 1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